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리퍼입니다.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명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뭔가 유명 브랜드들이 떠오르죠. 샤넬, 루이비통 뭐 이런 것들. 되게 옛날부터 고민을 많이 했고, 최근에 제가 유튜브 활동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명품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하고 제 생각을 좀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을 좀 켜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명품이라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 우리가 명품을 되게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딱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명품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때문에 우리가 끌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샤넬과 구찌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를 비롯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샤넬과 구찌는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양질의 어떤 제품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괜히 명품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비싸도. 어떻게 걔네들이 명품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그들이 명품이 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을, 그리고 어떤 내재 가치들을 저도 한번 배워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되게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세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내가 명품이 되기 위해서 지키고자 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네, 항상 진실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최근에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죠. 주작 사건, 그리고 허위 과장 광고 사건. 저는 근데 솔직히 예상은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리뷰 컨텐츠를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저한테도 컨택이 왔던 업체들이 꽤 있기 때문에, 같은 그런 대형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과도 같은 업체가 컨택이 왔었어요. 근데 저는 뭐 안 한다고 한 것도 당연히 많고, 그리고 그런 제안들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업체의 마케팅 일정을 제가 다 알아요. 그리고 사실 대충 짬밥도 이제 있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눈치가 있단 말이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햄버거가 풀리기도 전에 샀던 제품이 자기가 산 걸로 둔갑해서 나올 수 있을까? 엠바고라는 거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언론이나 이런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다는 거는 일단 판매가 안 된다는 거죠. 그 기간 안에 어떻게 샀을까요? 나는 그거부터가 이해가 안 됐어요. 자, 그래, 그거는 특이 경우라고 쳐봅시다. 식품이나 사람의 인체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은 저는 웬만하면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게 안전하다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회사에서 준 자료들에 의존해서 제품을 광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의 화장품에서 다량의 중금속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광고에선 중금속이 나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내가 어느 날 광고를 했어요. 어떤 피해자가 피부에 발랐더니 발진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막 밀리파만파 커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식약청에서 검사를 했는데 다량의 중금속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이런 리스크를 안아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많이 준다 그래서 이걸 다 해야 되는 걸까요? 나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보상받아? 그러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들, IT 기업들은 사실 책임질 수 있다기보다는 검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IT 제품들은 일주일만 사용해도 이 제품의 단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최악이다 라는 게 그거는 한 2-3일이면 들통이 나고요. 어떤 협찬을 받았다, 협찬을 받지 않았다는 솔직히 당장은 시청자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3주면은 다 들킵니다.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그간 쌓아온 모든 명예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행위니까. 두 번째, 내 모든 내재 가치와 외재 가치를 전부 보여준다. 한동안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카메라 앞에 웃긴 사람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우스운 사람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제 인스타로 와서 많이 개겼어요. 그리고 법의 회초리에 조금 따끔하게 맞았죠,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책임지지 못할 일을 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엄청나게 두려워하면서 선처를 요구합니다. 저는 선처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후회를 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 당시엔 뉘우치는 척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안티가 돼서 저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저는 똑같은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을 지켜가는 선에서 저희 모든 거를 좀 보여드리고자 해요. 제 삶이 어땠고 내 삶의 내재 가치관이 어떤지.
단순히 내 삶을 기록하는 브이로그가 아니라 내가 가진 내재 가치와 외재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제가 우스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두 번째, 제 내재 가치와 외재 가치를 모두 공개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단순히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브이로그로서는 감히 만들어내기 힘든 거죠. 바로 모든 브이로그 영상이 4K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브이로그 중에서 거의 모든 영상이 4K로 올라가는 브이로그 채널은 단 한 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영상을 찍을 때 진짜 영혼을 갈아 넣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영상 같은 경우에 지금도 꾸준히 연재하고 있지만 영상이 총 800개고요. 그다음에 하루 분량을 다 그냥 오롯이 시퀀스에 넣으면은, 그러니까 OK 컷만 시퀀스에 넣으면은 평균 2시간 30분이 나옵니다. 2시간 30분을 30분 정도의 분량으로 만들고요. 너무 길다 싶으면 그걸 15분 분량으로 나눠서 1부, 2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퀄리티를 포기할 수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절대 퀄리티를 포기하지 않게끔 1부, 2부로 나누는 한이 있더라도 퀄리티를 포기하지 않게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면, 외면의 가치를 모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거. 요 세 개가 제가 봤을 때 유튜브에서 제 이름이 명품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유튜브가 굉장히 혼잡스럽고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고, 솔직히 전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부터 저는 협찬이나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에 무조건 얘기합니다. 협찬이나 광고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난 광고를 진행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다 밝혔고요. 그래서 심지어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 업체로부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와 이 시청자들 간의 신뢰관계는 바로 무너지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세상이 그 거짓을 알게 되고 바로 이렇게 이슈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구독자들의 숫자에 미치면 그런 기만, 거짓, 어떤 사기 행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지고 항상 그 유혹에 휩싸이기 쉬워요. 근데 구독자들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팬들,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될 어떤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아직도 우리가 모르게 협찬이 진행되고 있고 광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다 나중에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 보면 느낌이 와요. 저는 뉴스나 어떤 여론을 접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같은 눈높이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일반인이 막 찍어내는 컨텐츠라 그래서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심지어 그런 사람도 많아요. 정보기관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말이 안 되죠. 더욱더 의심을 하셔야 되고, 더욱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광고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꼭 모든 컨텐츠는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광고를 진행하고 돈을 받고 컨텐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야 되는 말들이 분명히 있어요. 돈을 받은 광고 컨텐츠를 진행한다는 건 사실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버들도 그 광고주들의 요구를 다 받아들여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돈을 낸 이유가 그거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광고 컨텐츠를 보실 때는 끊임없이 의심하시고 끊임없이 그래도 조금은 불편한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나마 더 중립적인 시각으로 컨텐츠를 바라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리뷰 컨텐츠를 보셨거나 어떤 광고 컨텐츠를 보셨을 때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그 컨텐츠가 올라오고 일주일의 텀을 두세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실제 사용 후기를 보시면 됩니다. 블로그는 보시면 안 돼요. 블로그와 네이버 카페는 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더 심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실제 사용 후기들을 적는, 그 구매를 한 사람들만 적을 수 있는 란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가셔서 한번 꼼꼼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리뷰 컨텐츠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판단하기에 이 제품이 사도 되는지, 또는 이 사람의 말을 믿어도 되는지 안 믿어도 되는지가 다 뽀록이 납니다. 제가 앞서서 드리고자 하는 이 명품이 되기 위한 과정들은 비단 저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타인에게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내재적 외재적 가치를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서로 커피숍에서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본인의 가치관을 또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 퍼스널 브랜딩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들이 맡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양질의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든 충분히 명품 브랜드로서 활약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만간 또 제주도 브이로그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요즘에 여러분들 혹시 침수 피해 입진 않으신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밖이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은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또 이런 시국에 괜히 나가지 마시고 집안에서 제 유튜브 보시면서 굉장히 즐겁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유튜브 컨텐츠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저의 명품이 돼가는 삶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마저 유튜브 영상 편집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월요병 모두 잘 힘껏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모두 조심하세요. 안녕. Hard to pick up a phone, so I'ma just write a verse.